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3명의 젊은 노인들. 이들의 나이를 합하면 180세.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18세 청년 못지않게 반짝인다.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처럼 새로운 도전을 향해 또 나아간다. 이번엔 섬나라 일본을 등산과 자전거로 투어한다. 남미의 파타고니아를 거쳐 섬나라 일본으로 이어지는 도전이자 인생의 여정을 반추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자신만의 여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자전거 타고 일본을 달려 산과 바다를 넘나들며 새로운 여정을 찾았어. 바퀴는 돌고 높은 산 올라 우리의 여정은 계속돼. 일본의 풍경 속으로 우리 비행기 안의 시간은 마치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간다. 방금 전까지 인천공항에서 겪었던 숨가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때론 융통성 없는 항공사의 규정과 차가운 응대를 겪어야만 하는 순간들. 그들의 눈엔 우리는 그저 번호표일 뿐이었다. 일반 항공사들과 다르게 항목을 만들어 모르면 골탕을 먹는 듯한 자전거 포장 규정으로 처음 겪어보는 불편함. 그리고 기내에 앉아 먹을 수 있게 포장을 해준다는 인천공항 떡볶이의 유혹까지. 하루 종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우여곡절들. 그러나 여행의 묘미가 따로 없다. 어떤 경험이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특별하고 재미난 추억으로 남는다는 것을 이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하늘 위 여행이 끝나고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자전거를 단단히 조립하고 도시에 들어가려는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직면했다. 이 공항에선 자전거 전용 도로는커녕 대중교통조차도 자전거의 승차를 거부하는 상황을 만났다. 여기는 포장되지 않은 자전거는 대중교통에 탑승이 안 되는 여지껏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규정이 있었다. 이때 난처한 여행자들을 구해준 이는 우리가 타고 온 항공사 직원도 아닌 한 친절한 대한항공 현지 일본인 직원이었다. 진퇴양난에 빠진 우리를 도우려 모든 교통편을 타진했지만 허사가 되자 퇴근을 하고 다시 돌아와 손님이 없어 허탕을 치고 있는 택시 기사들을 설득해 우리가 떠날 때까지 장시간 우리를 도운 그의 배려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 자비롭고 따뜻한 마음씨였다. 첫날 호텔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미 지친 상태였으나 그나마 맥주캔을 따는 소리만큼은 경쾌하게 들렸다. 아침에 일어나 자전거의 상태를 점검하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아침 라이딩의 묘미를 느낀다. 새벽 안개가 거치는 다카마스로 향하는 길. 페달을 밟을 때마다 근육이 깨어나고 도로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마치 우리만을 위한 스포트라이트 같다. 세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순간 우리가 도착한 곳은 일본 우동의 역사가 깊은 사누키시의 나가오역 부근의 평범한 우동집. 오코는 건강이다. 모든 설명이 일본어라 어리둥절한데 열려있는 널찍한 주방안을 보니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의 능숙한 손놀림이 현란하다. 탱글탱글한 면발, 깊고 진한 국물, 그리고 숨겨진 감칠맛은 일본 우동의 진심이었다. 웨이터가 없고 손님이 알아서 모든 걸 선택하고 주문하는 일본 대중식당 문화는 낯설지만 성급함이 없는 그들의 여유는 편하게 적응이 되어간다. 도로 위를 달리는 우리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깔끔하게 정리된 길과 시설물들. 마치
누군가가 밤새 쓸고 닦은 듯 반짝인다. 어디를 가든 순조롭게 잘 연결되는 자전거용 도로들, 그리고 그 위를 달리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일본인의 세심함과 배려가 깊이 느껴진다. 벌써 이곳의 자전거 여행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일본의 도로와 자전거 문화는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그들의 삶의 철학을 담고 있다. 그들에게 자전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활 필수 도구였고 유행처럼 우후죽순같이 하루아침에 퍼져나간 게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다. 나오시마로 향하는 페리에 몸을 싣고 그들은 곧 펼쳐질 예술과 자연의 만남을 기대한다. 이 루트를 지나가는 길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오시마는 일본 현대미술의 중심지가 되고 싶어하는 섬이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예술 애호가들이 이 작은 섬을 찾는다. 섬에 첫 발을 디딘 순간 그들은 야외에 설치된 현대미술 작품들을 마주한다. 쿠사마 야요이의 거대한 호박 조각은 그들을 환영하듯 서 있고,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미술관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섬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은 호텔과 미술관이 결합된 독특한 공간으로 곳곳에서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 섬에는 여러 현대 미술 작품과 건축물이 있지만 전통적인 신사도 자리하고 있다. 고토이라 신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섬 주민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신사는 바다의 안정과 풍요를 기원하는 장소로도 유명하다. 질기삼이 매력적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작품은 작가 미야와키 아이코의 흐름이란 작품이다. 이곳의 현 주소는 히로시마현 오노미치시 센토다마치 다루미. 야외 조각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는 바닷가 박물관이다. 공식적 이름도 섬 전체 박물관이다. 바람을 받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독 같은 조각, 악기 모양의 조각 등 작가가 스스로 설치하고 싶은 장소를 선택하고 출품한 작품이 총 17점에 이른다. 일본은 본토섬인 혼슈, 북쪽으로 홋카이도, 그리고 남서쪽으로 시코쿠와 규슈 등 4개의 주요 섬과 6,800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섬나라고 각 섬마다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 본토와 시코쿠 섬 사이에 3,0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세토나이카이 해상 국립공원이 있다. 이 해상공원을 관통하는 도로인 시마나미 카이도는 그 사이에 있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을 다리로 연결한 60km의 해상도로로 경치가 뛰어나 일본 최고의 자전거 라이딩 루트의 하나로 사랑받는 곳이다. 시나마미 카이도는 여러 개의 섬을 지나가며 구경하게 되는 대교들의 모양이 다양해 상당히 이색적인 자전거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 해상도로를 연결하는 다리 중 타타라 대교는 세계에서 2번째로 긴 사장교로 그 아름다운 곡선과 웅장함이 인상적이다.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토네의 에메랄드빛 바다는 그 다리를 지나는 여행자의 눈을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크루시마 카이쿄 대교는 세토네해를 가로지르는 세계 최초의 3연속 현수교로 6개의 주탑이 있고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며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섬들의 풍경은 그 자체로 예술이다. 길고 우아한 곡선이 특징인 하카타 오시마 대교는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주변의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고, 이 다리를 건너면서 느끼는 바닷바람과 함께 고요한 섬들의 풍경이 여행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다리 위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은 일본의 자연과 인공의 조화로움을 체험하게 한다. 후쿠야마시의 랜드마크이자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인 후쿠야마 성은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관광지이며
에도 시대의 성곽 건축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으로 꼽힌다. 도시를 어쩔 수 없이 지나쳐야 하는 자전거 라이더들에게 때마침 야간 조명으로 근사한 자태를 드러낸 후쿠야마 성과 밤새워 대면할 수 있는 편안하고 멋진 조망이 있는 숙소를 선사했지만 아쉬움을 남기며 헤어진다. 신발을 벗고 올라서는 높은 마루. 발 아래 놓인 부드러운 다다미가 그들을 반긴다. 창호지로 된 미닫이문, 쇼지. 살짝 밀어보니 햇살이 은은하게 새어 들어온다. 엥가와에 앉아보니 정원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 작은 정원. 마치 살아있는 액자와도 같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일본 전통 가옥에서 하룻밤 묵고 간다. 이곳에서 우리는 일상에서 오래된 것을 계속 관리하고 즐겨 쓰는 일본인의 삶과 미학을 엿본다. 다다미방은 일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걸을 때 푹신한 느낌, 발끝의 편안함은 매력이 있다. 다다미방은 자연의 요소를 그대로 담아내며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명상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일본에 왔으니 전통적인 공간에서 특별한 휴식을 맛볼 것이다. 일본인들의 친절함이라는 말은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 온다. 길을 잃고 말도 안 통하는 여행객에 자신의 트럭에서 펜과 종이를 들고 내려와 손수 지도를 그려가며 차근차근 방향을 일러주는 기사 아저씨. 그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지도는 그 어떤 내비게이션보다 따뜻하다. 페리에서는 또 어떤가? 자전거를 한 명씩 도맡아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안내원의 손길.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정성스럽게 묶는 모습에 세 사람은 말을 잃었다. 이게 바로 일본식 서비스인가? 오늘은 신선한 해산물이 잔뜩 들어간 카이센동과 맥주가 만난다. 이 둘의 조합은 한눈에 봐도 신선해 보이는 해산물과 시원한 맥주의 청량감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미각을 만족시킨다. 카이센동을 한 입 먹고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면 그 조화로운 맛이 입안에서 춤을 추고 슬그머니 세 사람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이번 여행에 사랑받는 메뉴로 등극한다. 가을의 따스한 햇살이 일본 농촌 벌판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이 풍경 속으로 들어가며 황홀한 가을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낀다. 자전거 바퀴는 부드럽게 도로를 굴러가고 페달을 밟는 리듬은 자연의 노래와도 같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황금빛 벌판의 향기를 코끝으로 전해준다. 아, 오랜만에 보는 이 황금 물결 너무 좋아요. 시코쿠 지방에서 가장 기대하던 그 높이가 1982m인 이지치산으로 향한다. 등산로 부분까지 도로가 있어 페달질로 올라갈 생각도 해봤지만 정상을 밟아보고 싶었다. 서일본의 지붕이라 불리우고 가을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유명한 산으로 일기변화가 심한 곳이다. 특히 정상 부근의 신성구역은 전통적으로 여성 출입이 제한된 곳도 있다. 버스로 도착해 로프웨이로 등산로 입구까지 이동하고 약 7시간, 난이도는 중급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평선을 향해 끝없이 달리던 자전거의 페달은 이제 멈췄다. 대신 등산화 끈을 단단히 조이는 손길에서 새로운 여정의 설렘이 묻어난다. 자전거 안정이 주는 익숙한 편안함 대신 거친 바위와 가파른 등산로가 주는 도전을 선택했다. 이제 바퀴를 굴리던 내 두 다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끈다. 정상에 다다를 때 붉은빛 단풍은 마치 산이 피어올린 불꽃 같다. 노랗고 주황빛 잎새들은 바람에 흔들려 춤을 춘다. 가을이 선사한 이 찬란한 순간, 여기서는 인생도 계절도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이 된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들녘, 끝없이 펼쳐진 벌판에 코스모스의 물결이 일렁인다.
자전거 바퀴가 흙길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간다. 아름다운 꽃잎들이 가을 하늘 아래 화려한 비단을 수놓은 듯 춤을 춘다. 꽃들은 자전거 옆으로 스쳐가며 인사를 건네고 멈춰선 현이와 질기삼은 찬란한 광경에 가슴을 담는다. 오늘은 다시 자전거로 에히메현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적인 마을들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루트를 선택했다. 64km의 거리. 페달을 밟을 때마다 시간은 뒤로 흐른다. 마치야마의 현대적 풍경이 뒤로 물러나고 우리는 에도 시대로 여행을 시작한다. 우치코에 다다르니 타임 캡슐 속으로 완전히 빠져든다. 우리가 달려온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시간과 역사가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였음을 알았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군방 가게는 더욱 활기를 띈다. 가마에서 풍기는 연기와 고소한 향이 주변을 감싸고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멈추게 한다. 군밤은 작은 종이봉투에 담겨 손님들에게 건네진다. 뜨거운 밤을 받아든 얼굴에는 어김없이 행복한 표정이 번진다. 우리도 한 봉지 사서 나누어 맛을 본다. 차가워지는 가을 날씨에 군밤의 따뜻함은 포근한 향수를 선사한다. 시코쿠 섬에 자전거로 도착해 이지지산의 등산 베이스 캠프로 사이조시의 루트인 호텔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그곳에서 뜻밖의 일본 서비스 문화의 정수를 경험했다. 자전거를 객실로 가져갈 수 있다는 허락에 감사했지만 비좁은 객실 공간 문제로 한 대는 복도에 두어야 했다. 이에 대해 카운터에 문의를 하고 로비에 앉아 확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젊은 지배인이 직접 찾아와 설명을 시작했고 그의 행동은 일본의 극진한 예의를 보여주었다.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설명하는 동안 내가 앉아있던 소파 옆에서 무릎을 꿇고 설명하는 자세였다. 이는 단순한 겸손을 넘어 고객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려를 나타내는 일본 특유의 문화적 표현이었다. 일본의 공원에서는 최소한의 기본 시설과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비상시에 캠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날이 우연히 찾아왔다. 날이 저물고 지쳐있던 우리는 적당한 숙소를 찾지 못해 차선책으로 캠핑장을 찾아 나섰다. 구글 지도에서 3km 근교에 발견한 캠핑장은 찾아가 보니 산속 깊숙한 곳에 있었다. 그런데 텐트를 설치하고 저녁거리를 구하러 다시 마을로 다녀오느라 산길을 2번이나 오르내렸더니 진이 빠져버렸다. 공교롭게도 다음 날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산을 넘어 찾아간 캠핑장은 문이 닫힌 해변 물놀이 공원 안에 있었다. 다행히 물이 나오고 전기가 있는 화장실이 한 군데 열려 있었다. 어제의 경험 때문에 그날 저녁은 다시 장 보러 가기를 포기하고 비상식량을 탈탈 털어 검소하게 해변가 노을 속에서 끼니를 가볍게 때웠다. 밤이 깊어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원 가장자리에서 오토바이 불빛과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화장실 근처에서 멈췄다. 순간 긴장감이 흘렀다. 그 소리에 반응한 질기삼이 나가보니 환갑을 넘긴 여성 모토바이크였다. 서로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질기삼은 라이트를 밝혀주며 텐트 설치를 도왔고 나는 그 사이에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 여성은 서둘러 떠났는데 그녀는 휴대하던 귤과 석류 그리고 약간의 쌀을 남기고 떠났다. 우리는 흐뭇하게 모기에 물린 다리를 긁으며 밥 익는 냄새를 즐겼다. 유후사는 큐슈섬 중앙에 있는 아소쿠슈 국립공원에서 제일 동부에 있는 고산이다. 그곳은 풍부한 자연환경과 고즈넉한 분위기로 유명하며 일본에서 가장 온천이 많은 베푸시가 그 산자락에 있다. 이른 아침 유후산 자락에 서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붉고 노란 잎사귀들이 맑은 하늘과 대비를 이루며 눈부신 장관을 연출한다.
등산로 주변은 숲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가을바람에 실려오는 은은한 향기가 마음을 편하게 한다. 정상에 서니 눈앞에 펼쳐지는 장관이 숨을 멈추게 한다. 구름 위로 솟아오른 듯한 기분. 발 아래로 펼쳐진 가을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 그 자체다. 하산을 할 때면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충만해진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을 온천의 따뜻함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하게 된다. 유후사는 그렇게 하이커들을 맞이하고 또 배웅한다. 드디어 오이타현에서 온천을 찾았다. 유황 냄새가 나는 혼탁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니 피부 위로 뜨거운 기운이 스며든다. 근육의 긴장이 풀리며 온몸이 녹아내린다. 자전거 페달을 밟던 다리의 무게가 사라지고 핸들을 움켜쥐던 소나기의 힘이 온천수로 녹아든다. 온천을 즐긴 후에는 로컬 사케로 입술을 적셨다. 구주산은 일본 규슈점 오이타현에 위치한 산으로 해발 1791m에 아직도 분화구에서 유황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나카다케 산을 포함한 여러 산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두 개의 등산 코스 중 마키노토 코스를 따라 5시간 정도 소요되는 등산로가 있다. 안개가 산등성이를 타고 오르내리며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안개 사이로 숨바꼭질을 한다. 구주산의 가을은 은은히 번지는 붉은 빛깔의 절제된 아름다움이 더욱 깊은 감동을 준다. 단풍으로 물든 숲을 지나고 숨가쁜 오르막에 잠시 멈춰서면 온몸이 단풍으로 온천역을 끝낸 기분이다. 구주산 하산길에 만나는 억새밭은 거대한 물결과도 같다. 바람 한 점에도 일렁이는 억새의 움직임이 끝없이 이어져 황금빛 파도를 이룬다. 산 곳곳에 흩어진 현무암 덩어리들은 용암이 식으며 만들어낸 긴한 조각품이며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분화구들은 지구의 상처처럼 깊고 검붉다. 구주산은 이토록 사계절 내내 등산객들에게 환상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분위기에 취한 질기삼은 몸으로 노래를 한다. 일본의 밤거리, 네온 사인이 춤추는 곳, 그곳에 숨겨진 두 개의 세계가 있다. 바와 가라오케. 이 두 공간은 단순한 유흥을 넘어 일본 사회의 숨결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 두 세계는 더욱 빛나고 때론 뒤섞인다. 술에 취해 노래하고 노래에 취해 술을 마시는 그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현대 일본의 참모습을, 아니 인간 본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소쿠주 국립공원 내의 아소산 둘레를 한 바퀴 감싸도는 약 60km 코스. 오랜만에 그동안 매달고 다니던 짐가방을 내려놓고 가뿐한 느낌으로 한 번에 돌아오는 라이딩을 준비했다. 바퀴가 구르는 소리에 맞춰 우리는 가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코스를 따라 펼쳐지는 풍경은 한 폭의 수채화처럼 흐르고 번진다. 붉게 물든 단풍, 누렇게 익은 들판,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어우러져 자전거 앞에서 끝없이 펼쳐진다. 오르막에서 거친 숨을 내뱉고 내리막에서 시원한 바람을 들이킨다. 들판을 지날 때면 황금빛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고 마을을 지날 때는 잘 익은 대추나무도 만났다. 자전거가 지나간 자리마다 우리의 흔적이 가을빛으로 물들고 지나온 길은 우리의 추억으로 물든다. 아소산의 가을을 자전거로 달린다는 것, 그것은 계절의 정수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페달을 밟을 때마다 가을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는 그 가을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다.
라이딩과 등산, 캠핑. 우리는 하루도 쉼없는 일정을 소화해냈다. 어느덧 내일이면 대한민국 부산항으로 떠나는 날. 자전거의 속도와 그 높이에서 섬나라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꼼꼼하게 보려 노력하였다. 아쉬움 속의 마지막 하루는 일본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시장으로 향했다. 현대 일본의 거리에서 여전히 볼 수 있는 공중전화 부스. 얼핏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지만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잦은 일본에서 공중전화는 비상시 중요한 통신수단이 된다. 일본의 거리를 걷다 보면 어김없이 마주치게 되는 향긋한 냄새. 바로 꼬치구이 전문점의 유혹이다. 꼬치 전문점은 일본의 이자카야 선술집 문화를 대표한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해방구이자 친구들과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사교의 장이다. 이렇게 시장은 일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인 것이다. 부산항 페리의 가파니. 3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고구로 돌아가는 길. 그동안 입에 맞지 않은 음식도 마다하지 않고 삼켰고 이해할 수 없는 관습도 주저없이 따랐다. 우리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일본의 가을을, 등산화로 일본의 산을 직접 밟아왔다. 몸으로 체험한 일본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시골 마을에서 만난 노파의 편안한 미소, 꼼꼼하게 정비된 자전거 도로, 아름답게 보존된 자연. 이 모든 것들이 세 명의 가슴 속에 새로운 일본의 모습으로 새겨졌다. 멀리 부산항이 보인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일본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작별도 약속도 아닌 무건의 인사. 우리에게 이 여행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안다. 그것은 삶을 관통하는 깨달음이자 영원한 청춘의 비결이며 말없이도 나눌 수 있는 깊은 우정이다.